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2팀 최인재 마케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현직 마케터의 메타 광고 세팅하는 법과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메타 광고의 세팅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메타 광고는 어떤 광고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메타 광고는 SNS 광고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등의 소재 노출이 가능하고 20대에서 30대는 인스타그램, 40대에서 50대는 페이스북에서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AI 기반 머신러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첫 세팅과 관리가 정말 중요한 편이에요. 그리고 상세한 타겟팅과 전략들에 따라 효율이 극명히 바뀌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타겟팅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 메타 광고에서 효율을 증대시키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난 후에도 세팅하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타겟팅을 하는데 전략들을 어떻게 짜야 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광고주님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후반부에 최인재 마케터 번호나 이메일, 카톡 등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 카카오톡, 전화, 이메일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타 광고 세팅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메타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선 우선 메타 비즈니스 계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 인스타 게시물 광고를 돌리시는 광고주님들도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스타 게시물 광고는 상세한 타겟팅이나 보고서 같은 부분에서 메타 광고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 비즈니스 계정을 먼저 생성을 하신 후에 메타 픽셀도 설치하실 수 있다면 메타 픽셀도 설치해 주시고 메타 광고 관리자 계정도 만드시면 됩니다. 메타 광고 관리자 계정을 만들게 되어서 광고 관리 대시보드로 들어오게 되면 이 화면이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우선 메타 광고 관리자 계정을 만드셨다면 이곳에 결제 수단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 수단 추가를 누르시고 대한민국, 통화라면 대한민국 원으로 시간대와 설정을 해주신 후에 메타 광고 관리자 계정까지 추가를 완료하셨다면 결제 수단을 추가해야 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결제 수단 추가하기를 눌러주신 후 결제 수단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 수단은 비자 카드나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는 결제 수단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캠페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캠페인 왼쪽 위에 플러스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만들기를 누르면 우선 새 캠페인 만들기에서 여러 캠페인 목표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인지도, 그리고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판매 캠페인이 있습니다. 광고주님의 비즈니스 목표에 따라 캠페인 목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보통 이커머스,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에 한해선 트래픽 캠페인과 판매 캠페인을 주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문의를 받거나 전화를 받거나 사이트에 유도를 해야 하는 업종인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 캠페인과 잠재 고객 혹은 참여 캠페인을 주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저는 오늘 이커머스 업종과 DB 업종 두 업종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트래픽 캠페인을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래픽 캠페인을 선택한 후 계속을 눌러주시면 캠페인 설정을 선택하는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위쪽에 추천 설정은 메타에서 추천하는 캠페인을 임의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수동 트래픽 캠페인으로 주로 진행하는 편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수동 트래픽 캠페인을 선택한 후에 계속을 눌러주시면 이제부터 캠페인 이름과 여러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이제부터 세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기 편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캠페인 이름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맨 처음에 업체명, 그 다음으로는 제품명, 그 다음으로는 캠페인 목표를 기재하면서 제가 보기 편하게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은 특별 광고 카테고리입니다. 특별 광고 카테고리는 신용, 고용, 주택, 사회문제, 선거 또는 정치 관련 광고일 경우 명시해야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저는 배추김치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광고 카테고리는 선택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캠페인 상세 정보인데요. 구매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로 할지 예약으로 할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경매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캠페인 목표를 수정을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전 캠페인 목표를 선택했던 것들 혹시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화면에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옵션 더보기를 누르면 캠페인 지출 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지출 한도는 이 캠페인에서 어디까지 금액을 소진시킬 수 있는지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한 달 정도로 예산을 잡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캠페인 지출 한도를 추가해 주시는 것은 필수이나 여기서 캠페인 지출 한도를 선택하는 것보다 저는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을 주로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AI가 기반으로 이 메타 광고는 돌아가기 때문에 1일 예산이나 총 예산을 AI가 저는 배분을 하도록 맡기는 편입니다. 저는 보통 1일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월 예산이 3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하루에 1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한 달 최대 지출은 300만 원으로 지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캠페인 입찰 전략을 최고 볼륨과 결과당 비용 목표, 기타 옵션 등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결과당 비용 목표나 기타 옵션 선택보다는 최고 볼륨으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예산 일정 같은 경우에는 특정 날짜나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벤트나 프로모션 기간이 있을 때는 예산 일정을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프로모션이나 이벤트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새로운 캠페인을 생성해서 그쪽에 예산을 더 비중을 두는 편이라기 때문에 저는 만약 특정 프로모션이나 이벤트가 계획이 되고 있다면 예산을 여기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캠페인에서 예산을 더 비중을 두는 편이기 때문에 이 예산 일정은 주로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음은 광고 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광고 일정은 총 예산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일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일 예산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광고 일정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혹시나 총 예산으로 집행을 해보고 싶으신 광고주님들이 계시다면 광고 일정을 선택하셔서 특정 기간에는 광고를 끄고 특정 기간에는 광고를 켜는 방법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B 테스트입니다. A/B 테스트는 한 캠페인 안에 여러 그룹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한 캠페인 안에 A 그룹과 B 그룹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A 그룹의 효율이 더 좋다고 AI가 판단하면 A 그룹을 더 많이 노출시키고 B 그룹은 그만큼 노출이 적게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A/B 테스트를 굳이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보통 그룹이 효율이 좋나 안 좋나를 판단하는 기간이 최소 일주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I가 일주일보다 더 적게 판단을 해서 A 그룹을 더 많이 노출시킨다면 저는 필요한 테스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A/B 테스트는 켜지 않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캠페인 세팅은 완료되었고 세트에 들어왔는데요. 세트에서도 동일하게 캠페인처럼 이름을 설정하면 됩니다. 저는 광고 세트 이름을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소재의 소구점에 맞게 세트를 구분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격 강조라는 이름으로 세트를 제작을 했다면 이 세트 안에는 가격 강조 소구점을 담은 소재들만 테스트를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다음 세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2번 성분 강조 아니면 제품명 강조 아니면 브랜드명 강조처럼 소재의 소구점에 맞게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결국 메타 광고는 소재가 정말 중요한 광고이기 때문에 소재의 소구점에 맞게 테스트가 필요하고 어떤 소재에서 효율이 잘 나온다면 그 소재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왜 효율이 잘 나왔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소재들을 발굴해서 등록을 그리고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트 하나의 소재의 소구점마다 나누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환인데요. 전환은 말 그대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결과는 웹사이트, 메시지 앱, 인스타그램 프로필, 통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트래픽 캠페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트래픽을 보냅니다. 저는 웹사이트로 주로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트래픽 캠페인에서는 결국 사람들이 소재를 보고 클릭을 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선택해서 트래픽을 증대시키는 것이 저는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 목표는 링크 클릭 수 극대화와 랜딩 페이지 조회수 극대화, 1일 고유 도달 극대화, 대화 수 극대화가 있는데요. 저는 보통 링크 클릭 수 극대화로 했을 때 효율이 잘 나오는 편이어서 링크 클릭 수 극대화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옵션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청구 기준이 있는데요. 보통 메타 SNS 광고 같은 경우에는 CPM, 그러니까 노출당 비용인데요.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링크 클릭당 비용으로 선택을 할 수 없게 된 모습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옵션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청구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첫 광고주 계정을 만들었을 때 링크 클릭 CPC로 변경은 불가능하고 메타 SNS 기본 입찰 방식인 CPM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링크 클릭 CPC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이 계정에서 어느 정도 광고를 돌려서 평균 CPC가 잡혔을 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보통 청구 기준은 항상 노출로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다음은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인데,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는 설정을 하게 되면 이미지와 제목 같은 크리에이티브 요소를 제공해서 타겟별 버전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통 이것들을 진행을 했을 때 효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은 진행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및 일정입니다. 예산은 캠페인단에서 예산을 어드밴티지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세트단에서 예산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 같은 경우에는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시작 날짜는 예를 들어서 9월 11일 아니면 9월 12일 00시부터 캠페인이 노출이 되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료 날짜는 마찬가지로 10월 31일 00시에 종료되도록 설정을 하면 9월 12일 00시에 이 광고가 노출이 되고 10월 31일 00시에 광고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프로모션이나 할인 가격, 소재들이 있지 않는 한 종료 날짜는 선택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음은 예산 일정과 광고 세트 지출 한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캠페인단에서 어드밴티지 예산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예산 일정이나 광고 세트 지출 한도는 딱히 걸어놓지 않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세트마다 효율이 좋다면 이 세트에서 더 많은 비용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세트에 한도를 걸어버리면 테스트를 온전히 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타겟 관리입니다. 타겟 관리는 오른쪽에 수정을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에서만 노출을 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노출을 할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타겟을 관리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어드밴티지 타겟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어드밴티지 타겟으로 진행을 하는 편인데요. 어드밴티지 타겟에서는 맞춤 타겟과 연령 타겟, 성별 타겟, 상세 타겟팅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맞춤 타겟은 자신이 직접 타겟을 만들어서 그 타겟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건데요. 이 타겟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타겟, 그리고 맞춤 타겟 만들기, 그리고 여기서 웹사이트를 누르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처음에 말씀드린 메타 픽셀이 보이고 그 후에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 그리고 며칠 동안 측정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30일, 60일, 90일 순으로 맞춤 타겟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문한 사람 외에도 구매를 한 사람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까지도 맞춤 타겟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리타겟 캠페인을 진행을 할 때 맞춤 타겟을 생성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다시 세트로 돌아와 보면 맞춤 타겟은 넘어가고 연령 타겟팅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수정을 누르시게 되면 1년 단위로 연령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의 제품이 35세에서 55세에게 주력으로 저희 제품의 주력 타겟이 35세에서 55세라면 이렇게 연령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제품은 남성에게만 주로 팔린다 라고 하면 남성, 여성에게만 주로 팔린다 라고 하면 여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노출 광고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그리고 넓게 노출이 된 후 AI가 이 목표에 따라서 알아서 효율이 없다고 생각하는 타겟들은 제외를 시켜주기 때문에 처음에 진행할 때는 이렇게 전체로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세 타겟팅입니다. 상세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김치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규모가 예상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이 사람들에게 주로 노출을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사를 여러 개 추가를 해주시면 이 타겟 규모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관심사 타겟팅을 만약에 사용하실 거라면 여러 관심사들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첫 세팅에서는 상세 타겟팅이나 맞춤 타겟들은 제외를 하고 연령이나 성별 타겟팅만 진행을 한 후에 좀 넓게 노출을 시키고 추후에 리타겟팅이나 아니면 효율이 좋았던 사람들에게만 관심사 타겟팅 아니면
판매 캠페인 등을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노출 위치입니다. 노출 위치 같은 경우엔 옵션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인벤토리 필터와 퍼블리셔 차단 리스트 그리고 콘텐츠 유형 제외가 있는데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첫 세팅에선 넓게 노출시키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따로 설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메타 광고, 캠페인과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여러가지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타 광고를 집행했을 때 보통 첫 주나 두 번째 주에 성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주나 두 번째 주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른 캠페인 목표로 진행을 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타겟팅을 넣어서 진행을 해서 성과를 최대한 잘 나오는 쪽으로 저는 진행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소재들도 많이 변경을 하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캠페인 그룹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광고의 영역에 대해선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 광고는 사실 네이버 광고로 치면 소재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고주분이 소재를 직접 전달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소재를 제작해서 등록을 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캠페인과 세트 생성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님들이 소재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그리고 경쟁사는 어떻게 소재를 구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꿀팁인데요.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선 메타 광고를 진행했던 이력 그리고 현재 라이브 되고 있는 광고를 볼 수 있는데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를 검색을 해주시면 여기서 대한민국 모든 광고를 클릭을 해주시고 키워드나 광고주를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김치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를 검색하게 되면 지금 김치라는 키워드 관련으로 어떤 업체가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는지 쭉 나오고 있는데요. 밑으로 좀 내리다 보면 이 업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녕하세요. 여기서 좀 더 상세하게 정보를 보려면 광고 상세 정보 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9월 19일부터 이 업체가 광고를 게재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에만 노출을 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재 문구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설명은 어떻게 구성을 하였고 소재 이미지는 어떻게 구성을 하였는지 상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소재 레퍼런스들을 참고하셔서 다른 경쟁사나 아니면 다른 업체,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소재를 제작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광고주님들이라면 여기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다른 업체는 어떻게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메타 광고를 집행하시다가 효율을 더 끌어올리고 싶다 아니면 어떤 전략으로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영상 후반부에 체인지 마케터 전화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2팀 최인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